오늘 이제 명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명제에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 이런 문제들은 제발 맞춰줘라. 이런 문제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유형 1에 보면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 그랬는데, 사실 명제 단원의 가장 기본은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대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지만, 어쨌든 참거짓을 판별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 여기 9번 문제 보면 송형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미 알겠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명제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P 혼자 있는 이런 명제가 있고요. 또는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P이면 Q이다라는 형태의 명제만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여기에다 이제 어떤이라든지 모든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명제를 만났을 때 잘 다루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번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이거는 P이면 Q이다의 형태가 아니죠. 그쵸? P이면 Q이다의 형태가 아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조건 하나짜리 명제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부정이 거짓인 명제가 되도록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정이 거짓인 명제. 자, 그러면 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P 혼자 있을 때 부정, not P잖아요. 그죠? not을 붙이는 게 부정인데, 이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거, 부정은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반대죠. 참 거짓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라는 명제가 참이었으면 not P는 거짓인 거예요. 부정은 그래요. 부정은 참 거짓이 주어진 명제와 반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말하지만 단독으로 주어져 있는 이 명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의 부정은 여기에 붙든지 여기에 붙든지 이게 각각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면 참거짓이 반대다라는 건 이렇게 하나짜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P이면 Q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해서는 부정이 참거짓이 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부정이 아니라 역과 대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명제의 역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Q이면 P이다고요. 이 명제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답니다. 그런데 대우는 주어진 명제와 항상 참거짓이 동일하죠. 그쵸? 요거 알고 있죠? 요거하고 요거는 참거짓이 동일하다.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역 있죠, 역. 전에도 얘기했지, 수업 시간에. 역에 대해서 이 주어진 명제랑 참거짓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명제와 참거짓이 별개입니다. 별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참인데 얘도 참일 수도 있고, 얘가 참인데 얘는 거짓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다시 한번 참거짓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니까, 얘와 얘의 참거짓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따로따로 구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P이면 Q이다와 그 대우, 요거에 대해서는 참거짓이 동일하죠. 참거짓이 원래의 명제와 동일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정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부정은 이렇게 하나짜리 명제에 대해서 요놈의 부정을 하게 되면 부정은 not P가 되겠고, 이 not P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not P는 거짓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not P는 참이 되는 거고, 그쵸? 부정을 했을 때는 주어진 명제에 반대가 됩니다. 참거짓이. 근데 이것과 역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은 부정이고 역은 역이다. 그죠? 요거 혼동하지 말라고 넣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9번 문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의 부정이 거짓이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정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는 부정이 거짓이 되도록 그랬으면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주어진 명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k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뭘만 쓰면 끝나는 문제냐면 판별식만 쓰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9-3k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은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과 대우와 그리고 부정, 요것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9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참 거짓을 판단하는 내용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헷갈려하는 게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이 들어가면 약간 더 헷갈려 하죠. 근데 충분 조건 하면 어떻게 외워할 수? 충분하니까 준다, 그죠? 화살표를 준다. 그럼 P랑 Q가 있을 때 P가 필요 조건이니까, 자, 필요하면 어떻게? 화살표를 받아야죠. 그래서 P는 Q한테 화살표를 주지는 않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 하지만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는, 자, 요런 명제를 찾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고 Q이면 P이다만 참인 명제를 찾는 건데, 자, 여기 보면 기억은 이렇게 돼 있어요. P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Q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큰가? 자,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해봐야죠. 제곱해서 크다고 해서 A가 B보다 크다? 자, 요거는 부호의 개념을 집어넣으시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다? 여러분 다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발예를 찾는 거죠. 그죠? 발예. 그럼 제곱해가지고는 A가 큰데 제곱하기 전에는 B가 큰 게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A를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B를 1이라고 생각하면은 제곱을 시킨 거는 A제곱이 크죠. 하지만 제곱하기 전에는 B가 컸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발예가 되겠고, 그럼 반대 방향은 맞느냐? 반대 방향도 틀립니다. 그죠? 그죠?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제곱한 것이 더 크냐? 역시 아니죠. 이것도 요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A를 1이라고 생각하고 B를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이쪽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예가 되겠죠. 그죠? 제일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 발예 찾는 겁니다. 그죠? 발예 찾는 거. 자, 그래서 기억은 뭐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자, 니은으로 가서 절대값 A 플러스 B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자, 이런 식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죠? 그죠?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이, 자, 요 놈이랑 요 놈이 진짜로 둘이 같았을 수도 있고, 또는 부호가 서로 반대였을 수도 있죠. 그쵸?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하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하고 같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신다면은 요거 날라가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B가 0이다가 되겠죠? 자, 밑에는 B가 날라가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A가 0이다가 될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P 조건을, 니은에 있는 P 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A는 0 또는 B는 0. 자, 이것이 니은의 P 조건입니다. 그쵸? 자, 그럼 Q 조건을 봅시다. Q 조건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명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요런 거 우리가 딱 보자마자 넘겨서 완전 제곱 만들어야 된다는 거 느낌 오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자 이거 완전제곱 만들면 요 중간에다가 4분의 1 b제곱 넣어주시고 남은 4분의 3 b제곱 붙여주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개 만나서 a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이고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완전 제곱이니까 얘 자체가 0 이상, 얘도 b의 제곱이니까 얘 자체가 0 이상인데 이게 더해가지고 0 이하라고 했으면 결국 가능성은 뭐밖에 없느냐? 딱 0이 되는 가능성밖에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가지고 딱 더한 것도 0이 되는 요 가능성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둘 다 0이 되기 위해서는 b도 0이어야 하고 자,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q 조건을 정리하면 q 조건은 a가 0이고 and b도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자, p이면 q이다는 참일까요? a 또는 b가 0이라고 해서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쵸? 그죠? 여러분 a 또는 0이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고 반대로 a, b가 모두 0이면 a 또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얘가 더 좁은 개념이고 얘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q가 p에 포함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됩니다. 그럼 니은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쵸?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볼게요. 디귿. 자, 디귿도 절대값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도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디귿의 p를 제곱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뭐 증명하면서도 많이 나오고 명제 단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니까 익숙할 거예요. 이렇게 양변 제곱시키는 거. 자, 제곱시키면은 좌변 같은 형태는 이렇게 절대값이 남는다 그랬어요. 맨 앞과 맨 뒤는 절대값이 없어지지만 자, 우변은 그냥 a 플러스 b를 제곱하는 것과 동일해 가지고 이렇게 전개된다고 했었고요. 그럼 a제곱 b제곱 다 날려버리고 남아있는 거 2로 나누면 절대값 ab가 ab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절대값을 씌웠는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대답했죠? 니네가 집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막 대답을 막 열심히 하면서 들어야지 부모님이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그지? 대답을 크게 하란 말이에요. 나는 안 들리지만. 그래서 a, b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았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알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온 거니까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절대값 안의 것이 0 이상이었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q 조건은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 q 조건은 a가 0 이상이고 and 그냥 컴마만 찍어져 있는 거는 그리고의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a도 0 이상이고 그리고 b도 0 이상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PQ예요. 자, 그럼 과연 요 방향은 참일까? A 곱하기 B가 0 이상이라고 해서 A와 B가 모두 다 0 이상일 필요는 없죠. 왜? 음수를 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방향은 거짓인데 자, A, B가 둘 다 0 이상이라면 곱했을 때 무조건 0 이상이 되겠지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방향은 참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찾고 있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맞다 틀리다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들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뭐 제곱을 시킨다든가 또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바로 얘랑 얘가 똑같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부호만 반대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험은 시간 싸움이잖아, 그치? 여기서 막 한참 동안 고민하면 안 돼. 그죠? 바로 척척척 바꿔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요.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한 유형인데 많이 했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자, 범위에 대한 문제죠. 범위. 그래서 수직선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안에 거 밖에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에 거가 밖에 거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어떤 유형인지 딱 기억이 나죠. 자,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를 좀 모아서 복습을 좀 해봅시다. P 조건부터 볼게요. P 조건은 절대값
절대값 x-a가 4보다 작아요. 자,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또 시간 끌면 안 돼요. 요게 절대값 씌워서 4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바로 마사부터 플러스 4까지로 가셔야 되고요. a를 싹 더해주면 a-4부터 a 플러스 4까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p 조건 정리 끝났고요. 자, q 조건 여기다 할까요? q 조건은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인수분해 해가지고 사이값 끝값 하는 거죠. 자, 3, 7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값입니다. x는 마 3부터 7까지. 자, q 정리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r은 그냥 있는 그대로 x는 b보다 크다예요. 그럼 이제 요걸 해석해야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충분해요. p가 충분해. 그럼 p가 주겠네. p가 q한테 줄 겁니다. 화살표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받겠네. 화살표를 받겠죠. r이 화살표를 받아요. 그러면 q가 쏘는 화살표를 r이 받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r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포함을 하고 q의 진리집합은 다시 p의 진리집합을 포함을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수직선에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p를 제일 안쪽에 써야 되니까 p의 범위를 제일 안쪽에 써주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그 밖에 q가 있어야 돼요. q 마 3부터 색칠하고 요렇게 해서 7까지 그리고 r이 제일 바깥에 x가 b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b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b가 여기에 그래서 x가 b보다 크다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p가 여기 안에 있고 q가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수직선을 먼저 정확하게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범위는 다 수직선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수직선에서 왼쪽에 있는 애가 작은 애죠. 그죠? 마이너스 3보다 b가 왼쪽에 있으니까 b가 작고 그 다음에 a-4는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고 여기도 7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a 플러스 4는 7보다 작고 이런데 이런 문제 풀 때 마지막 디테일, 그치? 마지막에 등호 붙일 건가 말 건가 요거까지 해줘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등호 붙일 때 규칙이 뭐였다? 웬만하면 붙여요. 웬만하면 붙이는데 붙이지 않는, 붙이면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 그래, 다 대답하고 있지? 명재야, 집에서 대답하고 있지? 안쪽에는 색칠이 돼 있고 바깥쪽에는 색칠이 안 돼 있는 지금 요런 경우, 그쵸? 요거 안에 있는 범위는 색칠, 바깥에는 안 색칠. 요럴 때만 등호를 붙일 수 없다. 그 밖에 요런 경우 등호 붙이는 거고요. 요런 경우도 등호 붙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안쪽 범위는 색칠돼 있고 경계선이 색칠돼 있고 바깥쪽 범위는 색칠이 안 돼 있는 그 경우에만 등호를 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b의 범위 나왔죠? 여기서 b의 범위, b는 마3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나온 a의 범위,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풀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는 정수라고 했고 a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b의 최대값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a의 최소값은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3번. 이렇게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수직선만 잘 그려주면 끝난다. 내려가 볼게요.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12번도 수직선만 잘 그려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자,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지금 not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not. 우리가 어떤 명제를 만났을 때 항상 쓸 수 있는 옵션, 항상 쓸 수 있는 카드. 자, 요 명제가 참이에요 라는 말을 봤을 때 지금 이 명제를 직접 그리면 좀 귀찮아요. 왜 귀찮냐면 Q라는 조건이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크죠.
여러분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면 얘 범위 구하면 어떻게 돼요? x-2랑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범위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 끝값으로 나와요. 양 끝값. 근데 양 끝값으로 나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산하기가 생각하기가 불편해.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대우로 바꾸면 어때요?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는 옵션은 대우가 참거짓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 대우, not q이면 r이다도 동일하게 참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q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q보다 not q가 더 편합니다. 그죠? 이게 q였잖아요. 그러면 not q는 뭐예요? not q는 요 범위의 반대. 요 범위의 반대, 그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훨씬 그리기가 깔끔해요. 그래서 얘를 not q로 바꿔가지고 풀어보면 좋겠다. 그 밖의 과정은 위의 문제와 똑같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네, 동일한 문제.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22번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예요. 자, 이것도 비슷한데 얘는 이제 A와 B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더 복잡해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P 조건을 보니까 P 조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인수분해를 못 해버리면 손도 못 댑니다. A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규칙을 통해서 충분히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를 괄호 안에다가 분배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분배시키면 그럼 우리는 끝에 있는 요 마이너스 2a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a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자 사이값인데 a하고 마이너스 2의 사이값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A가 크냐 마이너스 2가 크냐 이거를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 둘을 다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런 조건을 줬어요. 그쵸? 다행히 요거 없었으면 더 복잡한데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2가 크냐 A가 크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A가 무조건 크죠. 양수니까. 자 그래서 P 조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Q 조건 볼게요. 자 근데 Q 조건도 보니까 0보다 커요. 그럼 이거 하면 양끝값 나오겠네? 양끝값 나오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not q로 바꿔서 풀만한가 하고 보니까 마침 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 얘가 참인 거니까 애초에 그럼 q로 가지 말고 not q로 갑시다. 자, not q로 가면 인수분해된 식 그대로 쓰시고 부등호 방향만 뒤집어지는 거니까 0보다 작다로 뒤집힐 거예요. 그럼 얘는 4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사이값입니다. 그런데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자 당연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될 거고 4는 양수니까 자 요것이 not q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not q 나왔죠? 요게 p였고 요게 not q.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요 명제는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not r이 필요해요. not r이 필요하니까 받을 거야, 화살표를. 그래서 not q이면 not r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r이다. 아닌가? 맞죠? 요거이면 요거이다니까.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수직선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비슷하게 나오겠죠? 자, P의 범위 쓰시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요. 이게 P, 그 다음에 not Q. not Q는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해서 4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요건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not R이거든요. not R이니까 X가 B보다 작다죠. 그죠? X가 B보다 작다. 자, 그럼 B가 어디 있을까요? 요쪽에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 있어야 그래야 X가 B보다 작다 했을 때 싹 다 포함할 수 있죠. 요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부터 잘 완성을 하시고 이제 범위를 찾는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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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자 요쪽에 등호를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쪽 범위가 색칠, 바깥쪽이 안 색칠. 등호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안에 들어있는 범위가 색칠되어 있고 바깥쪽 경계선이 색칠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등호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등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딱 요렇게 안쪽이 색칠, 바깥쪽이 안 색칠. 이때만 안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그대로 답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기서 범위를 A는으로 정리하면은 얘가 넘어와서 1보다 크다. 자 여기서 A는 4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겠죠. 그대로. 그죠? A, B의 범위 찾는 거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웬만한 기출에는 수직선으로 푸는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쵸? 그래서 지난번에 집합, 금요일날 집합 그 설명을 할 때도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제발 놓치지 말아라 그랬잖아. 근데 주말에 막 프린트 또 물어봐.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이 또 물어봐.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같이 줌 수업 때 한 문제들은 최소한 막히지 말고 풀어내자. 네? 그런 의미로 비슷한 유형들을 모은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산술기하로 갈게요. 산술기하. 산술기하는 간단하게 나오면 간단하고요.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나와도 그 문제가 산술기하를 쓰는 거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결국은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는 x 더하기 3y가 3이고 x분의 3 더하기 y분의 4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죠. 자, x 플러스 3y하고 x분의 3 그리고 더하기 y분의 4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 곱한 식의 최소값을 찾았었어요. 곱한 식의 최소값. 자, 그래서 이 곱한 식을 자, 전개를 한번 시키면 3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9y 더하기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상수항이 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9y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것과 요것을 얘네 둘을 주인공으로 산술기하를 써라 그랬죠. 그러면 15는 제자리에 가만히 두시고 자 얘네 둘이 산술기하가 되면서 2루트 하고 둘이 곱해지니까 xy는 싹 지워지고 36이 됩니다. 그러면은 6이 12에다가 15 27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최대 최소를 찾고 싶었던 그 주인공, 최소값을 찾고 싶었던 주인공은 얘인데 얘한테 앞에 x 플러스 3y 3이라는 값을 곱해 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x분의 3 더하기 y분의 4를 했더니 걔가 27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쵸? 그럼 요 놈의 최소값은 9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 요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 문제 답은 끝났고 자, 요 문제랑 관련해서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마다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곳에 최소값을 찾을 때 얘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얘 최소값을 찾을 때 전개시키지 않고 얘네 둘끼리 산술기하하고 얘네 둘끼리 산술기하에서 풀면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자는 거죠. 얘네 둘이 산술기하면은 2루트 3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얘네 둘이 산술기하면은 2루트 xy분의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네 둘이 곱하면은 4 한 다음에 루트 안에서 3xy 그리고 xy분의 12 이렇게 해서 xy 날리면 36이니까 6, 4, 24 자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지는데 왜 이렇게 풀면 안 될까? 교과서에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산술기하에 대해서 딱 주어진 식 말고 그 식에 부가적으로 붙는 설명들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이 산술기하 쓸 때 요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같이 달아줘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산술기하를 쓰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일단 양수여야 한다. 그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때 쓸 수 있다. 산술기하 식은.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산술기하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죠. 등호가 성립할 때. 그쵸?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젠가? 등호가 성립할 때, 자,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 그죠? 요럴 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왜 중요하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곧 얘가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거든요. 그쵸? 문제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최소값 가질 때를 물어보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게 곧 그 답이 되는 그 순간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로 돌아와서 왜 얘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자면 이 부분에서 산술기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최소값을 갖는, 요 값을 갖는 순간일 때는 언제냐? x와 3y가 같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x랑 3y가 같았어야 돼요. 근데 이 뒷부분에서도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 뒷부분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때는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x분의 3과 y분의 4가 같아야지만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결론은 얘와 얘는 동시에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야. 얘도 최소값을 가지고 얘도 최소값을 가질 때 라고 해서 구한 건데 얘와 얘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은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앞에가 최소가 되면 뒤에는 최소를 가질 수 없고 뒤에가 최소가 되면 앞에는 최소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최소값을 가질 때만 발생할 수 있는 24라는 값은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최소값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전개시켜서 푸는 거다. 그렇죠? 네. 교과서 풀이하면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역시 산술기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문제인데 풀이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원위의 점 1,2에서 그은 접선. 요거는 이제 시험 범위가 원방이 들어가는 친구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고 지난 시험 범위였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접점을 주어주면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찾죠. x1x, y1y는 r제곱 기억나죠? 그래서 1,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1x 더하기 2y는 5. 자, 요런 식을 하나 던져준 겁니다. 요런 식을 하나 던져줬고 그때 x, y가 제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이것도 괜히 한 말 아니에요.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해준 거고 자, 그때 요 놈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구조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풀 수 있어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x 플러스 2y에다가 내가 최소값을 찾고 싶은 주인공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을 곱해가지고 풀 수 있죠. 그죠? 전개시켜가지고 풀면은 2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4y 더하기 2 그러면 4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4y 그래가지고 됐죠. 얘랑 얘를 주인공 삼아서 산술기하 쓰시면 4하고 플러스 2루트 xy 다 날라가고 4가 될 테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최소값을 찾고 싶었던 그 주인공 요 녀석에다가 얘를 하나 곱해서 얘는 5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 요게 지금 최소값 8이 된 거니까 답은 5분의 8 요렇게 요런 풀이가 가능하고 자, 이 녀석은 또 한 가지 풀이가 가능한데 만약에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을 처음부터 요렇게 해본다면
통분해 본다면 이번에는 이 분자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값이 됩니다. 그죠? 5가 되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y분의 5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분수가 가장 작을 때의 값이 궁금하죠. 가장 작을 때가 얼마인지 궁금해. 근데 분자는 고정이에요. 그죠? 분자는 5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분수가 제일 작으려면 이 분모가 가장 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xy는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xy는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 자, 그 xy가 최대값을 갖는 순간은 우리가 요 x 플러스 2y를 가지고 이거를 두 주인공으로 해서 산술기하를 써보면 얻을 수 있어요. 요게 2 루트 2xy보다 크거나 같은데, 근데 얘가 5라 그랬으니까 자 5하고 여기는 2 루트 2xy. 자 그러면 2분의 5로 만들어주고 양변 제곱해 버릴게요. 양변 제곱하면 4분의 25 그리고 여기는 2xy. 자 2로 나누면 xy는 8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xy 자리에다가 8분의 25를 집어 넣으시면은 그러면 5분의 8 이렇게 똑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보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것도 산술기하 문제인데 이 문제도 풀이 방법은 당연히 전개시켜가지고 푸는 건데요.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풀었을 때 이번에는 최소값도 구하고 x값이랑 y값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값만 물어보지 않고 그때 x가 얼마고 그때 y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거든 산술기하에서. 그래서 요거까지 물어본 경우 요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개시켜요. xy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xy 분의 36으로 전개를 시키고, 그러면 상수항 13 있고요. xy 더하기 xy 분의 36. 자 그럼 요놈이랑 산술기하 써야죠. 얘네들이 주인공이죠. 자 그러면은 13하고 2 루트 36 이렇게 되니까 25가 되죠. 그쵸? 얘가 25가 되니까 최소값은 벌써 나왔어요. 최소값이 얼마냐? 2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의 xy가 얼마냐? 요거를 풀기 위해서 아까 산술기하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어떨 때인가 얘기했었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 그죠? 근데 여러분 얘랑 얘가 서로 똑같으려면은 xy가 6이어야지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얘는 6되고 얘는 6분의 36이니까 또 6되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을 때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봐도 xy가 6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x 더하기 y가 5라는 사실을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곱해서 6 되고 더해가지고 5 되는데 둘 다 양수예요. 그럼 뻔하지 뭐. 2랑 3밖에 없죠. 그죠? 2랑 3인데 x보다 y가 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을 이용해서 산술기의 두 주인공이 같다. 요걸 이용해서 x, y 값까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산술기하 문제가 그만큼 많아요. 여러분 기출문제 살펴보다 보면은 산술기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 중에 많이 뺀 거거든요. 많이 뺐는데도 산술기하 문제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확률이 높다. 자, 11번 같은 형태의 산술기하는 아마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은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9 빼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나와야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끝에다가는 다시 플러스 9 붙여줘야 되겠고,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산술기하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띡 넣어주는 순간 얘네 둘을 두 주인공으로 산술기하를 쓰면은 둘이 곱했을 때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걸 노리는 거죠. 자, 그러면 9 그대로 두시고,
산술기하 적용을 시키면은 루트 안에서 얘와 얘가 싹싹 사라지고, 아이고 여기는 더하기죠. 2, 네. 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7이 14니까 23이 되겠네요. 23. 요게 지금 최소값이고, 자, 이 문제도 물어봤죠? 이게 최소값 23을 갖는데, 그러면 그때의 x는 얼마야? 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또 우리는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를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눈치 딱 보면은 얘가 7이어야 되겠죠. 얘가 7이면 얘는 7분의 49에서 또 7이 되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7이면 되겠구나. 그럼 x제곱이 16이면 되겠고, x는 풀마 4인데 문제에서 x는 3보다 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4구나. 그쵸? 그래서 x가 4일 때 최소값 23을 갖는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고요. 자, 내려가서 요거는 이제 영석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영석고 시험지는 우리가 안 풀어봐서 문제 자체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봤을 때 이번에도 요 놈과 요 놈을 딱 보는 순간 이거 곱하면, 둘이 곱하면 A, B가 다 날아가겠구나, 이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술기하를 생각해야 되겠고,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또 말했으니까 이거는 뭐 뒤도 보지 말고 산술기하 해야죠. 요거하고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1하고, 자, 산술기하 때렸어. 그럼 2루트 한 다음에 a, b 다 날라갔고요. 4니까요. 4겠죠? 그죠? 최소값 끝났습니다. 최소값은 4고요. 자, 여기서도 물어봤죠? 얘가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요 말이 무슨 뜻이야? 요게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 이런 뜻인 거예요.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할 때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러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같을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같다라고 해보면, 얘네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 플러스 1분의 4b제곱이랑 b제곱 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서로 같다면, 그죠? 같다면, 자, 요렇게 x자로 곱해도 되고, 또는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지금 4잖아요. 근데 둘이 같아요. 그럼 뭐예요? 얘도 2가 돼야 되고 얘도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2인 겁니다. 둘 다. 이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이쪽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게 2가 된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b제곱 곱해가지고 얘가 2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럼 문제에서 a-2b제곱 물어봤으니까 넘기면 되죠. 자, 이렇게 넘겨주면 답은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딱 요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맞게 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자, 이렇게 산술기하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두 문제인데 산술기하보다는 좀 빈도가 낮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이거 자체가 코시 슈바르츠죠. a, b, x, y가 실수일 때 요것이 늘 성립해요. 이게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전개만 쭉 시켜보면 돼요. 전개시키면 요렇게 전개가 되고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자, 우변 전개시키면은 우변 전개하면은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그러면 날라갑니다. 자, 넘어오면은 a제곱 y제곱. 자, 요 가운데 딱 끼울게요.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0 이상이다가 되고요. 한눈에 봐도 완전 제곱식이죠.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 꼴이 돼요.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됐다는 것 자체가 0 이상이다가 증명된 거죠. 그죠? a, b, x, y 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제곱하는 순간 0 이상이 만족될 테니까, 자, 여기서 증명은 끝난 거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꼭 캐치해야 되는 거, 등호가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여기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곧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곧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요 안에 들어있는 ay-bx가 0이 되면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요거를 넘겨가지고 뭐
요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조금 더 예쁘게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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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상황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까지 얘기해주면 코시-슈바르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게 성립할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코시-슈바르츠는요, 주로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에 산술기하 썼던 거 보세요. 산술기하 최소값 물어봤죠? 여기서도 최소값 물어봤죠? 그 앞에 문제들도 그래요. 최소값 물어봤거든요.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1차식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그죠? 1차식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이거 코시-슈바르츠인가? 라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차식이 딱 등장을 했을 때는 방금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a와 b가 여기 등장하는 두 개수 3과 4라고 놓고서 그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써볼게요. 요 위에 있는 요 식에서 a, b 자리에 3, 4만 집어넣어서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3제곱 더하기 4제곱, 그리고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여기 3x 더하기 4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5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은 9라고 말을 해줬죠? 여기 9가 되겠고, 자, 여기 그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 225잖아요. 225는 1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 보자마자 바로 얘를 제곱한 게 15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3x 플러스 4y는 바로 그냥 사이값으로 탁 꽂아 넣으면 돼요. 마치 이런 느낌으로 뭐 절대값 x가 뭐 5보다 작아? 그럼 바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요 놈을 제곱한 게 15제곱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 바로 넣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시오 나왔죠? 최대값은 15입니다. 그렇죠? 최대값은 15가 되는 거고, 코시-슈바르츠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뭘? 그때의 x값과 y값이 얼마니?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질 때 x, y가 얼마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동원하시면 된다. 아까 전에 이게 뭘 쓴 거였죠?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쓴 거였잖아요.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래야 돼요 라고 쓴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순간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치? 우리는 3x 더하기 4y가 15가 되면서, 자, 그러면서 요게 성립해야 돼요. 요거 지금 a랑 b가 얼마였나 생각해봐요. a가 3이었고 b가 4였어요.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3y는 4x가 성립을 해야 합니다. 그쵸?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넘겨서 4x-3y는 0이라는 자,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풀면 돼요. 가간법 하면 되잖아요. 그쵸? 가간법에서 풀면 x가 얼마, y가 얼마 나올 거고, 그게 바로 얘가 성립할 때, 최대값을 가질 때의 x, y 값이다. 그쵸? 여기까지 찾을 수 있으면 코시-슈바르츠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다 대답할 수 있겠다. 그쵸? 뭐 이거 푸는 건 간단하니까 계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봅시다.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게 막상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x제곱 y제곱의 값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요 식은 2 더하기 x 더하기 y라는 식입니다. 요 놈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자, 힌트가 될 수 있는 거,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 y에 대한 1차식이 하나 주어졌고요. 그 놈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코시-슈바르츠네. 그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차식을 이제 주인공 삼아가지고 코시-슈바르츠를 쓸 거니까 요 1차식의 x의 개수, y의 개수를 a, b로 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는 1, b는 1이라고 놓고
코시 슈바르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부등호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 있고 얘가 지금 2잖아요. 얘가 2고 얘도 2니까 2이니까 4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4 이하다. 자,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요 놈의 제곱이 2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바로 중간으로 꽂아 넣어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로. 그쵸?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x 더하기 y의 최대값은 2가 되므로 자, 요거 전체 최대값은 4가 되겠죠. 그쵸?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2니까 전체적인 식의 최대값은 4가 된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해놨어야지 이걸 보면서 코시를 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코시를 쓴다는 생각 못하면은 정확하게 풀기가 어려워요. 뭐 대충 찍어서 막 1, 1 집어넣어가지고 뭐 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숫자가 복잡해지면 못 풀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도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됐네. 네, 다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명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 골라와가지고 풀어봤고요. 지금 우리 풀었던 프린트 중에서 혹시 나는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씻고 자, 얘들아. 수고했어요. 잘 가요. 고생했어요.